저희 수박이 처음 보시죠? 네, 처음입니다. 수박이가 왜 수박인지 맞춰보시겠어요? 글쎄요. 힌트를 좀 드리면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수익? 수익 대박. 맞아요. 이거 좀 맞추기 쉬운가 봐. 교수님, 오늘 수박이랑 저랑 같이 공부해볼 주제. 네,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업 15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2007년 당시 브릭스의 성장과 함께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로 블록을 납품하던 회사들마저도 조선사를 설립하여 배를 만들겠다고 많은 회사들이 난립을 했죠. 그 이후에 기나긴 구조조정으로 한 40% 정도의 기업이 사라지면서 성자의 독식 구조로 지금 가게 돼 있죠. 자, 15년 만에 고개를 든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은 과연 오는 것인가? 작년에 이미 오지 않았나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이제 기술적인 올라오죠. 반등이었죠. 자,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상승 나오면서 기술적인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조선업도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온 수준이었죠. 자, 경기가 좋아지면은 물동량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운송할 배가 필요를 하죠. 조선사는 운송할 배를 공급하는 구조인데요. 해운 너비 호황이면은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선박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현황은 어떻게 되죠, 교수님? 자, 지금 조선업 시장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후에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전후로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회원사들이 발주를 많이 꺼렸죠, 이제. 자, 선주들이 배를 만들려면 최소한 30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발주를 못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또한 유해 물질 이제 배출 규제 때문에요. 배들이 이제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선봉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배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규제를 적용할 IMO 총회에서 연비 규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기존 회원사들은 노후 선박을 LNG 추진선으로 전량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친환경 선박에서 가장 앞서 있는 우리 조선사들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조선업 시황 분석을 보게 되면요. 내년도 신조 발주량이 작년도 발주분 795척보다 한 50% 증가한 연 1200척 정도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선대교체 수요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2031년까지 연 1800척 정도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 물동량 증가, 운임비 상승, 선박 발주량 증가, 성과 상승, 조선주 주가 상승. 그래서 향후 조선업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작년도에 이제 조선업이 반등 나온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이제 단기 반등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지금 싶어집니다. 철강이라든가 건설주보다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업황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수주 발주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아직 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 아시고 계시죠? 한 2년 5개월치 정도의 수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도커를 다 채웠죠, 이제. 그리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조선 3사가 이미 수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 발표는 뭡니까? 2020년도, 19년도에 저가에 수주했던 배들, 그 다음에 최근에 철강값이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실적은 최악이다. 자, 주식은 언제 산다? 실적이 최악일 때. 실적이 좋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실적이 좋아지면 네.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해 있는 것이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요. 조정 들어가면 거의 90%가 다 이제 뭐 고점에서 물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종목들, 바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는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때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지금 수주 들어오는 배들은 이제 실적이 이제 2022년도 중하반기에 이제 일어날 수주들이죠. 자, 한국 조선사의 주력 컨테이너선인 15,000톤급 TU선 대형선 기준으로요. 지난해 105척 대비 250 내지 300척이 지금 발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LNG선은 환경 규제 선대 교체 수혜로 연간 60척 이상이 발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조선사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상선 비중이 좀 높은 이제 그 선박 건조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한 9조 1천억대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 PBR은 한 0.86배. 금년도 이제 상반기 이제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 158척 정도 15조 한 6천억 정도가 수주가 돼 있는데 연간 목표로 본다 그러면 한 92% 정도 수익이 나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이제 연간 목표액을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다고 하면은 신규 발주본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올리죠. 만들 곳이 없는데 배를. 네. 그 성과가 이제 수주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기존에 있는 이제 노후 선박들 전부 다 이제 교체 시기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박 발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빠르게 성장 중인 LNG 추진선 시장에도요. 부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도 8월 최초로 LNG 추진선을 인도한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 척의 LNG선을 수주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수주량 증가에 따른 도커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유리한 이제 가격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신규 수주본은 성과에 충분히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 턴라운드가 예상되기에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연말 되면 이제 고액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지금 현대 중공업 지주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지주는 2017년도 현대중공업에서부터 인적 분할된 지주사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상 물동량 증가와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매출로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PBR은 0.72배 정도, 연간 배당 수익률은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6%면 진짜 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것이죠. 지주사가 근데 별로 막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보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실망을 하고 또 성장주라든가 이러한 종목을 다 떠났기 때문에 가치주에 빈집털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매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주인들이 와서 물량을 매수를 해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패턴인데 2014년도 이후에는 지주사들이 큰 어떤 시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갭매우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핵심 자회사에는 현대오일뱅크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요.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정제 마진인데요. 이제 작년도만 해도 정제 마진이 배럴당 1달러였는데 배럴당 4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가면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들도 큰 폭의 조정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조정 박스권 하단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더 이상 121선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고요. 긴 호흡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접근해봐야 될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조선해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현대그룹에 편입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PBR은 0.97배입니다. 자, 1분기 영업 적자가 2,129억인데요. 매출의 감소와 공사 충당금 증가로 일시적인 그 하락 요인이 아니겠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2분기에도 실망스러운 적자가 예상됩니다. 작년도 저가 수준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사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EU와 산하경쟁국가위원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운반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 때문에요.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협하라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해상되어 있고 출혈 경쟁을 피할 수가 있고요. 대외 경쟁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저는 이제 가치주와 하반기에 나올 배당 관련주를 잡고 싶습니다. 기호 2번 현대 중공업 지수. 중공업 지주. 내년도 조선업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은 큰 시세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영익 교수님과 함께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영익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